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폭탄 90일 유예 조처, 왜 트럼프는 정책을 급선회했을까? 또 앞으로 관세 전쟁은 어떻게 이어질까? 뉴욕 증시 전망 등을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관세는 예외 없다, 특히 관세를 일시 유예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을 때요, 로이터 하면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영향력이 높은, 공신력 최고의 전 세계 통신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을 때도 관세를 유예한다니 그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공식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또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부인했었습니다. 앞서서 에크만이라는 뉴욕 증시의 채권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이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실제 인물들, 실제 파워맨들,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이런 에크만 같은 이런 양반들의 인생과 그 전략, 이런 것들도 이 김대호 박사 TV에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크만이라는 사람, 이 에크만의 별명이 리틀 워런 버핏입니다. 좀 젊었지만은 워런 버핏 못지않게 투자 감각이 뛰어나고 또 돈도 많다, 시장의 영향력도 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일란 머스크를 중점적으로 트럼프의 후원으로 알고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이 에크만이라는 채권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당분간 유예된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후원자인데도 가짜뉴스다,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갑자기 한국 시간으로 새벽녘에 관세를 일단 90일 유예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밝히는 수단도 아주 비공식적입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나 또는 기자회견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트위터 안 쓰고요, 트위터 대신에 자기가 만든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를 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트루스 소셜 체크하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잠 못 이루게 하는 공해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고 사실상 지구촌을 움직이는 사람인데다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 변덕스런, 갈 때보다도 더 아예 바람처럼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양반을 따라가자면 최소한 트루스 소셜이라도 켜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세 90일 동안은 부과하지 않을게요, 그동안에 예외 없다고 해서 주식 판 사람들이나 또 뉴욕 증시를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는 반대로 뉴욕 증시에서 공매도를 들어갔던 사람, 그야말로 난데없는 날벼락이죠. 물론 지금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은 휴, 다행이다, 살았다, 일단 숨 돌렸다, 이렇게 희비 쌍곡선이 교차할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시각에요, 미국 의회에 이 USTR 대표, 미국의 USTR 무역 대표부 대표가 그리어라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실상 신복이죠. 이 그리어 무역 대표, USTR 대표를 초치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어요.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느냐,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날쌔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그리어가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관세 예외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트럼프의 SNS가 알려진 거예요. 90일 유예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가 맞는 거냐? 트럼프가 맞는 거냐? 그리어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어가 대통령이 결정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모두 발언한 거, 또 모두 발언 직전에 뿌린 기조연설문, 이것은 거짓말이란 얘기인가? 궁색해진 그리어 USR 대표가요. 그때까지는 사실이었는데 대통령이 막판에 제가 이동하는 순간에 바꿨다. 정책을 바꿨다는 것을 뒤늦게 듣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해프닝.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정말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 핵 버튼 하나 누르면 세계를 다 공멸을 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파워의 미국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적형적이고 단발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틀 전에 그 유예한다는 일부 보도,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의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공개 해명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큰 충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악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90일 유예는 분명히 가짜뉴스다, 엉터리다 라고 얘기를 본인 입으로 본인들의 성명을 통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90일 유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가짜 뉴스고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리고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국내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상호관세 폭탄을 전면 90일 유예했다. 그래서 당분간 90일 동안은 관세 폭탄이 없다. 이렇게 일부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과 또 미국 그 관세를 총괄하는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호 관세 폭탄은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정리해 올릴게요. 일단 90일은 연기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90일 연기가 현재 한국의 25%의 상호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 25%를 전부 다 유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대목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요. 한국은 25%인데 그 25%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계산 근거가 기본 10%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니까 15%포인트를 더해서 2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25% 중에서 10은 기본, 나머지 15는 무역 흑자, 징계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 기본 10%는 이미 4월 6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것도 유예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25% 관세 중에서 10%는 그대로 시행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였던 15%포인트만 유예하는 겁니다. 전면 유예는 결코 아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에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트럼프 오기 전에는 거의 관세가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이후에 신규로 10%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됐다. 그래서 10% 관세율이라는 것도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관세 폭탄은 이제 본 궤도에 들어왔다. 다만 그 25% 중에서 나머지 15%는 90일 유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를테면 베트남은 46%를 맞았는데요. 그 46% 중에서 10%는 기본,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 36%, 요 플러스 36%는 90일 유예, 10%는 그대로 시행. 자,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좀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가장 떨고 있는 대목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트럼프가 업종별로
별도로 또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 25%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때리는 25%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 유예 90일과 전혀 무관하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처럼 지금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그 25% 관세 폭탄을 막고 있고 또 전혀 유예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는 부분적인 유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한 그 펜타닐 밀수 문제와 관련한 관세도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 수출품의 하나인 자동차와 함께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또 의약품에 대해서 이번 상호관세 부분 면제, 90일 부분 면제 조치와는 무관하게 또 별도로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90일 유예했으니까 당분간 좀 쉬고 있게 하고 있다가는 그 사이에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폭탄이 특히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서 터질 수 있다. 이 대목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이죠. 4월 9일 0시 1분부터 시행했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04%였거든요. 이를 또 21%포인트를 더 높여서 125%로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다른 나라는 부분적으로 잠시 보류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협상을 거부한 중국에 대해서는 더 관세율을 높여서 한마디로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팬 다음에 그 한 놈이 나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따라오겠지.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한 놈, 두 놈 계속 패 나가겠다는 이런 조폭들의 전략을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변심을 했을까? 본인 스스로 90일 유예는 가짜뉴스고 그런 일 없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자기의 말을 왜 뒤집었느냐?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 소셜에 밝힌 본인 스스로의 변경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야,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한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내가 좀 생각을 달리했다. 자, 이 해명은 왜 변심하게 됐느냐는 설명에서 국민들이 불안했다. 자, 국민들은 처음부터 불안해하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0일 일부 부분 유예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해한 것이 걱정이 됐다면 아예 관세 정책 자체를 원점으로 철회를 했어야지. 연기하면 90일 이후에는 불안감이 없어집니까? 물론 좀 더 적응은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상호관세 폭탄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도 충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것은 하나의 말뿐 해명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도요. 우리가 지금 환자 수술을 한 거니까 수술하면 쓴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 직후에는 좀 아프다.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고 갑자기 불안감이 들었느냐?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뉴욕 정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변심하게 한 최대 결정적인 사건은 국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대호 박사 TV에서 미국 국채 대란 여러 번 영상 올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뉴욕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채 지수예요. 국채, 국가가 찍어내는 채권. 아시는 대로 미국은 적자 국가입니다.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채를 찍어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높으면요.
미국의 이자의 빚이 또 커지기 때문에 원금도 더 커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때 꾀를 부려서 단기채가 장기채보다는 좀 싸니까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발행을 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부분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른바 갱계, 우리 민법상 요거로는 갱계해야 되고, 또 흔히 영어로는 리발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로 신규 국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만기 돌아오는 그것은 그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장기로 발행하고 싶은데 금리가 높을 때 장기 발행하면 두고두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국채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도 금리 좀 떨어뜨리라 하는 게 그때 말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는 물론 기준금리도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좋다. 국채금리라도 좀 내려달라. 이런 힘이 실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한동안 주가가 떨어지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이 넘어가는 바람에 국채 시장에 돈이 풍성풍성해졌고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트럼프의 의도된 전략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좀 떨어뜨려 놓고, 국채 금리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금리예요.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놓고 국채 금리가 쌀 때 리발빙을 하자는 그 전략이다. 이런 어떤 추측,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이를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가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를 즐긴 측면, 왜냐? 국채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채권 발행해가 좋은 거죠.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반전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워낙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마진콜 같은 게 터진 겁니다. 마진콜도 김대호 영상에 제목 쳐보시면 마진콜이 왜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참고가 되겠고요. 마진콜 사태가 터지면서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습니다.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트럼프가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국채금리가 좀 더 떨어질 걸 알고 느긋했는데 국채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래서 작전상 후퇴를 한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선택과 집중. 지금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겠다고 바짝 엎드리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베트남 같은 나라, 대만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협상하자. 협상하는 동안에는 관세를 한번 유예해 주겠다. 그러면 모든 전선이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중국을 치겠다. 자, 그런 각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이 정책은 결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되거나 대폭 전환된 것이 아니다. 다만 전술적 연기, 일단 공격 방법의 작전상의 방법론 변신에 불과하다. 90일 이후에 여전히 폭탄의 가능성은 있고 또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방비를 부담을 많이 하면 관세 깎아줄게. 그 얘기를 트럼프가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도 이 유예가 됐다는 90일도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한 번 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요동을 칠 거예요. 특히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 이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면 한국 증시에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든지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의, 불확실성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이 관세 폭탄 90일 부분 연기 그 내막과 앞으로의 뉴욕 증시와 세계경제 전개 상황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